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물의 특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지금 보이는 강아지는 생물인가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이 강아지는 생물인가요? 생물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그냥?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생물인가요? 어떤 의미에서 생물이라고 한 거죠? 살아 움직여서? 그럼 움직이지 않는 식물은 생물이 아닌가요? 딱 보면 알겠는데 정확히 설명을 못 하겠다고요? 사실 여러분은 이미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히 생물이란 무엇이다 설명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생물과 생물이 아닌 비생물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생물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로봇 훅이 현미경을 만들어 코르크를 얇게 썰어 관찰해보니 수많은 벌집 모양의 작은 칸막이 구조가 보였던 겁니다. 이를 작은 방이라는 의미의 셀로 이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죽은 세포의 세포벽이었지만 이후 많은 연구를 통해 세포가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임을 알아내었습니다. 세포는 아메바, 대장균같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와 식물, 동물처럼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개의 생물로 이루어진 다세포 생물. 다음으로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합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생물도 살아가기 위해서 화학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는 소화, 호흡 과정과 같이 생명체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즉 물질 대사를 합니다. 또 생물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극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합니다. 이런 반응은 생물의 생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파리지옥이 곤충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어 살아남거나 날아오는 물체를 피함으로써 나를 보호하는 예를 들 수 있죠. 이러한 적절한 반응은 몸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항상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추울 때 몸에 근육을 떨어 열이 나게 하거나 더울 때 땀을 흘려 몸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 몸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 특징,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세포는 발생 과정에서 한 개의 세포로부터 세포 분열을 통해 수가 증가하면서 조직이나 기관까지 완전히 분화되어 개체가 되고 생장을 통해 개체의 몸집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생물은 생식을 하고 유전을 합니다. 생물은 생식 과정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게 되는데 성이 있는 것끼리 유성생식을 하거나 출합법, 분열법과 같이 스스로 복제하는 무성생식을 합니다. 이러한 자손들은 부모의 모습과 똑같거나 비슷한데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물은 적응과 진화를 합니다. 생물이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기능, 특징, 구조 등을 변해가며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피그미 해마가 산호와 유사하게 위장하거나 더운 환경에 살다 보니 수분을 덜 빼앗기기 위해서 잎이 가시가 된 선인장처럼,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처럼 또 어쨌든 이러한 행동들이 누적되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생물 고유한 형질을 갖는데 이를 진화라고 합니다. 사막 여우는 자신의 열을 발산하기 좋게 귀가 커졌고 북극 여우는 자신의 열을 보존하기 좋게 귀가 작아진 것처럼요. 이렇게 같은 여우이지만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생물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대사를 하며 자극에 반응하고 생식과 유전, 발생과 생장을 하고 적응과 진화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처음 보았던 강아지와 로봇 강아지를 생물적 특징으로 비교해 볼까요? 했죠? 이로써 우리는 강아지가 생물이고 로봇 강아지는 비생물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생물일까요? 비생물일까요? 생물의 특징으로 알아볼까요? 바이러스 중에서도 대장균을 감염시키는 박테리오파지, 마치 머리와 다리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겼는데요. 내부의 핵산과 외부의 단백질 겉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효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하지 못하고 항상 세포에 기생해서 세포의 것을 사용해 물질 대사를 합니다. 생물에 기생하지 않으면 생식과 유전이 불가능하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발생과 생장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핵산에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적응과 진화는 일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바이러스는 생물적 특성과 비생물적 특성을 모두 갖기 때문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이러스 3가지, 사스, 메르스, 코로나의 전파 숙주와 주요 증상, 그리고 최초 발생은 어디인지, 발생 지역과 잠복기, 확진자와 사망주 수를 비교해본 유튜브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 이렇게 생물의 특징과 바이러스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교과서를 보고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에 오늘 배운 생물의 특징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사진을 찍어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